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행정정보 공개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단원이 행정의 환경인데 이쪽은 이제 별도로 따로 보시면 되고, 앞에 있던 뭐 정치, 법, 경제, 그다음에 문화, 사회 끝났고, 지금은 별도의 정보 공개인데, 이제 참여로서의 정보 공개인데, 보통 정부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참여가 좀 용이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어서 이 내용은 사실은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을 잘 익히면 되는 거고, 앞에 의에 있는 것만 조금 이론적인 사항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나올 정보 공개에 따른 문제만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 정보 공개라는 것은 청구 공개예요. 자, 그 말은 다른 말은 수동적이다. 그래서 이러면 근무하다가 알게 된 정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공개하는 게 아니고 누가 청구해 오면 공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 정보 공개할 때 이 행정 정보라는 것은 직무상 작성해서 알게 된 정보를 말해요. 여러분이 공무원 돼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정보, 행정 정보를 공개하는데, 그 정보를 공개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근무하는 중에 청구를 해와요. 그럼 그때 공개하는데, 그러면 청구해 온다고 다 해줄까요? 아니겠죠. 따져봐야겠지. 그 사안이 국가의 기밀인지는 따져봐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넓은 의미는 청구 공개를 포함해서 거기다가 좀 자발적인 공개를 포함시켜요. 이게 행정정보공개법의 내용이라면 거의 다 수동적 공개예요. 즉 누가 청구해 올 때 한다는 거지. 몇 개는 능동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법에 나와 있어요. 좀 엄연히 말한다면 이걸 정보를 공표한다라고 해요. 정보를 발표한다 보시면 돼. 가장 일반적 의미는 뭐다? 청구 공개다 보시면 돼. 자, 책 보실까요? 협의. 자, 청구에 의한 수동적 공개. 이게 바로처럼 일반적 의미다. 넓게 본다면 굳이 거기에 자발적인 공개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연역은 기억할 단어가 청주시예요. 기억하세요? 90인 청주시가 처음 조례 만들어서 공개했고, 그 다음에 4년 뒤에 법률은 제정이 돼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법률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진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청주시가 먼저 조례 만든 다음에 나중에 법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청주시라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에서 지자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정부가 법 만들기 전에 좀 선구적으로 청주시 조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필요한 단어 청주시. 충주도 아니고 수원도 아니고 청주시라 보시면 돼요. 청주시. 자, 나머지 법률 얘기니까 좀 보자면, 첫 번째 목적은 한마디로 알 권리. 밑줄. 그 알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죠. 자, 알 권리 보장, 그리고 참여나 또는 투명성 보장처를 한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모든 국민 밑줄, 외국인 밑줄 다 가능하다. 단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조건을 정해놨죠. 그게 밑에 참고 있는 말이고, 참고로 그러면 대통령령 밑줄 긋고요, 밑에 시행령 동그라미 쳐놓고 뒤에 연결시켜 놓을게요. 자, 대통령령이 다른 말로 시행령이에요. 뭘 시행하는 명령이지? 법률 시행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우리 그 법률 체계가 있는데, 참고로 법률 체계 가장 상위 법이 뭐죠? 헌법. 그 다음에는 법률. 그 다음에는 명령. 그리고 조례. 그리고 규칙. 이렇게 있죠. 기본 논리는 하위 규범은 항상 상위 규범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은 헌법 위반하면 그건 위헌이에요. 위헌. 자, 근데 이 명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 불러요. 대통령령. 이게 이퀄 뭐라고?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자, 대통령령, 즉 시행령은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만든다 보시면 돼요. 이 법률을 좀 자세히 만든 것이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이라면,
이걸 또 좀 자세히 만드는 것이 뭐냐면 불령이야. 불령. 자, 불령은 누가 제정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게 시행규칙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공무원이 될 사람이라면 또는 공무원이 됐다면 이만큼은 알고 가셔야 돼. 법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대통령령 또는 불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이 법령 범위 안에서 만드는 거야. 헌법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게 조례고, 규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뭐 법령 또는 조례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상위 규범을 말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 논리에 봤더니 그 외국인은 일단은 주소를 가지고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무소를 가진 법인도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참고는 뭐냐? 공표인데 정보 공개는 수동적인 거라 했다면 공표는 그 이처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 1부터 4호까지를. 그래서 말했던 이 공개라는 것은 수동적인 거지만 여기는 요 능동적인 것은 발표하는 내용이고 바로 그 내용이 말이에요. 공표한다, 발표한다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청구 대상 기관은 넘겨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학교까지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상 정보란 직무상 작성, 취득하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거의 모든 게 된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식상에 제한 없다.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그게 필름이든 아니면 문서건 사진 관계없다 보시면 돼. 그 사안이 사상을 침해하는 거 아니면 되고 그게 국가의 권익을 위협 안 하면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청구 방법은 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중간 청구서 동그라미 말 동그라미. 그러니까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말로 하면 되는데 말은 왜 필요할까요? 쓰면 되지. 실제로 지금도 문명인이 있다, 여러분. 말은 잘하는데 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뭐 사고 때문에 손말을 못 쓴다, 손 못 쓴다. 말은 해야 되잖아. 말은 하잖아요. 말 필요한 거죠. 대신 밑에 그 2 보시면 청구인이 말로 청구할 때는 공무원 앞에서 하게 되고 공무원이 청구서를 써주는 거 대신 말하고 써주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청구서 또는 말. 됐죠? 그 다음에 정보 공개 결정은 밑에 청구를 받으면 얼마 이내에 10일 이내에 공개하는 게 원칙. 두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즉 10일 이내에 공개 못한다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10일, 10일 이렇게 기간 암기하셔야 돼. 법률은 숫자 중요하다 했죠? 숫자 10일, 10일. 7번 비공개 대상 정보. 자, 원칙은 공개인데 밑에 사상할 침해 등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국가 기밀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안 돼. 근데 저 단서가 중에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도 괜찮다. 자, 공무원들은 명찰차고 근무하잖아요. 이미 자기 이름 밝혀진 상태야.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을 밝힌다 해서 그게 사상을 치면은 아니라고 봐요. 그게 일반인 이름이라면 그건 안 되지.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무원은 괜찮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게 일단 법에 있는 기본 내용들이고 넘겨보시면 비용보당. 자, 정보의 공개나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누가? 청구인이 부담한다. 내가 알고 싶어서 청구한 거예요. 비용이 필요할 때는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과거보다는 아마 비용이 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청구가 들어오면 복사하거나 해서 등기로 보냈거든? 그럼 비용이 수반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메일로 쫙 보내면 돼. 그 다음에 구제. 자, 정당한 공개인데 내가 거부당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심판 제기하거나 행정소송하면 돼요.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우측에는 문제가 뭐냐? 기밀 유출 문제가 있다. 그다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것이며 정보의 왜곡, 자,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자, 내가 봐요. 여러분 근무하면서 민원 업무가 있어요. 민원. 내가 내 업무가 있고 민원 업무가 있다. 뭐 우선이에요? 민원 업무가 우선이거든. 그러니까 업무가 쌓이게 돼요. 이렇게.
내 거 쌓이고 해야 되거든. 자, 그때 말하는 비용 증가라는 것은 준비하거나 운영해야 되거든. 운영비를 말하는 거야. 옛날처럼 복사해서 발송하는 비용은 덜 들고, 왜? 이메일로 쫙. 하지만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좀 소극적 형태를 조장한다. 혹시라도 공개했다가 말썽 생기면 본인만 불리하거든.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가급적. 부정적인 형태, 소극적, 부정적 형태를 조장한다. 그리고 공개 혜택에 차이가 생긴다. 누구는 공개 혜택을 많이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또는 정보를 남용해서 어떤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게 한계로 드는 거예요.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오면은 기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고, 주로 나와봤자 법률 문제 묻기 때문에 법률은 익히면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예제 풀어볼까요? 자, 법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알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96년에 제정이 되었죠. 92년 조례였고. 2.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도 괜찮아요. 맞죠?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해야지. 그렇죠? 4. 말로는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할 수 없다? 다 돼요. 국민, 외국인, 그 다음에 말, 청구서 다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죠. 무난한 이용들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거 이제 확인차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행정 가치를 가보실게요. 그 수험생들은 건강 관리는 알아서 잘 하시는 거 아시죠? 시험에 다가갈수록 건강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하루가 아프면 그게 하루가 아니고 시험 다가올수록 하루가 일주일 분량이고 한 달 까먹는 격이기 때문에 건강은 알아서 챙기시고, 건강 관리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운동? 안 돼. 운동하면 안 돼요. 운동은 참으세요. 지금은 시간 아껴 공부하셔야 돼. 지금은 뭐 하는 게 최선이다? 약 먹으면 돼요. 보약 드시고 비타민 드시고 막 먹으면 돼요. 그 정도는 하겠지, 여러분. 공부하겠다는데 밥은 보약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부모님이 약 안 사주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밥은 그냥 당연히 먹는 거고요. 당연히 고기도 먹어야지. 밥만 먹어요? 고기 플러스, 이제 밥 플러스 고기, 반찬 막 먹어야 돼.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볼 것이 약 먹으셔야 돼, 약. 그러니까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비타민 정도는 꼭 먹으셔야 돼.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않기, 주어진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면 안 되세요. 그러면 무리가 와. 그럼 어딘가 어긋나게 돼 있어. 이미 몸은 약해진 상태예요. 좀만 아프면 금방 병균 들어와. 그럼 며칠 가요. 그러면 한 달 더 까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항상 무난하게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물 많이 드시고, 그죠? 운동은 따로 하지 않기, 절대. 진짜 평상시에 뭐 계단 걷기, 그냥 계단 너가 뭐 사는 층이 뭐 5층이다 걸어 다녀요. 5층 금방 가거든. 5층 10층까지 괜찮아요. 걷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리고 잠깐 걷고 쉬는 시간에 걷고 이러면 돼요. 따로 시간 내지 않기. 아껴서 공부하셔야지. 제가 이제 감기를 한 2번 걸리다 보니까 그런 그 건강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게 됐어요. 제가 11월 초에 한 번 걸렸고, 그다음에 12월 말에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개강 때 한 번 감기로 고생했고, 종강주에 또 고생하게 돼서 제가 원래 좀 튼튼한 편인데 역시 건강은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운동을 따르게 안 하고 그냥 아파트 안에 있는 운동센터를 다녀 그냥 열심히 뛰고 하는 거니까. 자, 행정 가치라는 주제는 전체로 참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이 자체가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그냥 중요하다만 말할 수 있지, 뭐 뒤에서 또 따로 중요한 게 있긴 하지만 그냥 아무튼 중요하다,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앞에 그 기본 내용에서는 다 필요 없고 의의 2번에 있는 게 중요해요. 행정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신행정론 나온 이후부터였어요. 신행정론. 그래서 신행정론이 가치를 중시했던 대표 이론. 자, 가치를 중시한다. 뭐라고 풀면 돼? 가치주의. 제가 지금 몇 번 언급했죠. 무슨 주의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말에 주된 의미를 둔다. 한마디로 중시한다. 자본주의, 뭘 중시한다? 자본을. 개인주의는 개인을 중시한다 그랬잖아. 가치를 중시해요. 그게 신행정론이고, 자, 뒤에 나오지만 이때의 가치란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가치를 존중한다. 그 말은 가치란 한마디로 형평성이에요. 무조건
뭐 분배적 가치,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형평성을 중시했던 대표 이론 뭐라고? 신행정론. 이건 어떻게 간다? 앞에 따서 신형. 신형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신형. 김형 아니야. 박형 아니야. 신형. 자동차 구형 아니야. 신형. 무조건 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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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보세요. 굉장히 유용할 거다. 신형. 그러면 우리가 연구하는 게 가치다 보니 가치가 뭐고 사실 뭔가를 구분해보자. 가치와 사실. 자, 책에 있는 거 옮겨놨는데 가치는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실은 주어지는 거예요. 가치는 검증이 안 되지만 사실은 검증 가능해요. 사실 여부는 검증할 수 있거든. 가치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고 이놈은 true, false예요. 참, 거짓. 잘 들어서 나는 남자이다. 이건 가치인가요? 사실인가요? 사실이잖아. 참인 사실이야. 투리인 사실이야. 나는 남자에서는 안 되는데 그건 가치예요. 판단이거든. 그렇죠? 자, 가치는 당위 문제고 사실은 존재 문제예요. should not. 여러분 is not. I am a man. I am a man. I am your man. 노래도 있잖아. 그건 사실이야. 존재. I'm. I should not be a man. 그거 뭐야? 그거는 가치 문제, 판단, 당위 문제이기 때문에. 자, 과학의 대상은 가치와 사실 무엇일까요? 과학의 대상은 당연히 사실이죠. 왜? 가치는 검증 안 되니까요. 과학은 검증할 수 있는 걸 연구하는 거거든. 하지만 가치는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의 대상이 안 돼. 사실만 연구한다 보시면 돼. 그래서 신행동론자들은 이렇게 검증되지 않지만 가치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한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행토론자들은 아니었어요. 행토론자들은 가치를 뺀 사실만 연구했거든. 그래서 또 나올 거니까. 그래서 행토론자들은 실증주의를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검증하려면 가치를 연구할 수 없는 게 당연했고 사실을 연구했던 대표론이었거든요. 자, 이 박스 내용은 사실은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금 들은 정도만 참고로 봐놓자. 대신 뭐는 까먹으면 안 돼. 신형은 까먹으면 안 돼. 신형. 알았죠? 신형.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무작정 여러분 엄마 아빠 붙들고 신형 하세요. 신형. 그러면 욕먹겠지? 그때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공부한 거 복습했다 하면 아마 예뻐하실 거예요. 신형. 자꾸 신형 하세요. 신형. 신형. 이는 분류인데 자 이거는 93페이지 가보시면 나와요. 분류. 사실 행정의 가치는 지금 보는 분류부터가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일단은 하나가 본질, 하나는 수단적 가치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통 수단 반대는 목적이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목적적 가치고 본질적 가치 또는 목적적 가치고 얘가 수단적 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익은 본질적 가치일까요? 수단적 가치일까요? 공익은? 공익은 본질, 즉 목적이 될 거예요. 자유 또 본질 또는 목적. 합법성은 수단. 법을 지키는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 그죠? 법을 뭐 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라는 거지. 수단으로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자, 공의, 정의, 형평, 자유, 평등, 복지는 본질적 가치. 합법, 능률, 민주, 효과, 신뢰 등은 수단적 가치인데 은근히 자주 나와요. 대신 잘 보면요. 자, 형평성을 색깔 놓는 이유는 제일 답으로 많이 나와서 그래요. 형평성은 곧 분배 가치고요. 분배적 가치고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하자는 것이 형평성이고 또는 공정성이에요. 형평성, 공정성 또는 공평성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의 에코트를 번역만 달리한다 보시면 돼요. 이 정의도 분배적 정의고요. 평등도 평등한 분배고요. 복지도 평등한 복지예요. 즉, 요 네 가지는 같은 말이야. 정의는 곧 형평이요. 형평은 평등이요. 복지는 평등한 분배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봐도 자유는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자유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목적이지. 그렇죠? 본인이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 틀릴 게 없네. 나머지는 수단적 가치. 대신 이거는 주의사항이에요. 민주성은. 왜냐면 느낌은 왠지 모르게 민주성, 목적처럼 보이거든. 아니면 수단적 가치. 이렇게. 분류 먼저 하자. 본질, 수단. 이렇게.
자, 우측에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날개 쪽에 2번에 봤더니 기출문제 있죠? 행정 가치 중 본질적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은 뭐예요? 자유, 2번은 평등, 3은 민주, 4는 형평, 답은 민주. 이렇게. 자, 포장만 좀 해놨지 내용은 똑같아요. 이런 문제는 뭐 9급, 7급 다 나왔던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지문상 나오겠지. 그래서 요것만 딱 정확히 알면은 밑에는 자동으로 나올 거다. 됐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자, 예제는 지금 안 풀 거예요. 예제는 사실 좀 복합적이라서 좀 복잡해요. 이거는 그냥 앞에 있는 문제의 내용에 대한 압축적인 내용을 해놓은 것이지 시험에 직접 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거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말고 나중에 다 돌린 다음에 보시면 돼. 자, 하나씩 이제 봐볼게요. 자, 공익은 별 3개 칠 거예요. 그 앞에 돌아가서 봐볼까요? 제가 지금 체크하는 것들 다 별 3개짜리 공익, 정의, 그리고 이건 별 3개야. 특히 정의는 아주 별이 큰 거 3개예요. 제일 중요해. 제일. 그리고 능률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지금 이게 나와. 효과성이 좀 어렵게 나올 만한 게 좀 들어있고 효과성 쪽이. 그 다음에 가해성 중요해. 가해성. 얘도 좀 나름은 중요하네요. 별 하나 정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요즘 문제 스타일은 하나의 문제 다 내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긴 한데 위에 것들은 단독 시험에 많이 나와. 단독. 다음 주 본인 설명에다 옳은 거 틀린 거 또는 정의 나올 거예요. 나머지는 직접 묻기에는 좀 단위가 작아서 나오긴 나오지만 드물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공익부터 보자면 자, 공익은 뜻이요.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라고부터 말을 해. Public interest.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다. 자, 공익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는 한마디 앞에 것만 체크할게요. 정체행정 이론론만 체크. 자, 정체행정 일원론 뜻이 뭘까요? 행정이 뭐도 한다는 거지? 정책 결정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정도 한다고? 그러면 행정이 단순하게 집행만 할 때하고 결정도 할 때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공익이요. 결정할 때 중요하겠지. 왜냐면 나의 결정이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고만 가는 거잖아. 단순히 집행할 때는 공익이 별로 안 중요했단 말이야. 왜? 누군가가 판단해서 시켰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결정한다면 중시해야지 공익을. 그런 뜻이 공익이다. 보시면 되고.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전혀 필요가 없어. 나오더라도 그것만 나올 거예요. 자, 핵심은 학설인데요. 학설. 학설. 실체설, 과정설의 비교 문제가 포인트예요. 자, 실체설은 자, 항상 모든 그 개념은 그 말로 풀자. 일단 이렇게.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실체라고 봐요. 자, 공익은 이미 사익을 초월한 별도예요. 사익과 공익은 별도예요. 여러분, 초월이라는 의미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위에 있다. 그러면 위에 있다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공익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는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다라고 해요. 공익은 사익을 더하면 된다는 거야. 단순히 사익의 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의 차원이 같아 달라요. 같다고 봐야지. 단순한 합이기 때문에. 또는 공익이란 사익들끼리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로 봐요. 그러니까 사익들을 조정한 결과물로 봐요. 하지만 이거는 초월한 별도로 보는 거고. 그러면 자, 여기서는 공익과 사익이 갈등을 할까 안 할까? 갈등? 하지 않겠죠. 왜요? 초월했잖아요. 초월했잖아요. 그렇지? 자, 공사익은 차원이 달라해. 공익이 늘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은 없다. 만약에 서로 이렇게 상충하려고 한다면 상충. 공익과 사익이 이렇게 서로 만났어. 지금 갈등은 해, 안 해? 갈등 안 해. 당연히 뭐가 우선해? 당연히 공익. 초월했잖아요. 위에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당연히
당연히 규범적인 거예요. 당연하다? 당연한 규범적이다. 다른 말로 규범설이야, 규범설. 마땅히 해야 한다. 이 속에는 벌써 왠지 모르게 느낌이 공익을 위해서면 사익은 희생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래죠. 실체 해설. 초월한 거니까. 그냥 이것만 본다면 쉬운 예로, 자, 외나무 다리가 있다. 냇가를 건너는데, 건너다가 별 2개짜리와 이병이 만났다. 누가 뵙겠지 갈등할까 안 할까? 안 한다. 왜? 당연히 이병이 빠져야지. 별 2개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소장은. 당연한 거지, 규범적으로. 갈등할 필요가 없죠. 왜?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위에 있잖아요. 초월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둘이 부딪혀 어떻게 해? 조정해야 돼. 서로 가위바위보 하고 막 타협해야 돼. 이런 느낌? 희생은 없는 거야. 적당히 개인에게 녹아 들어간다 보시면 돼. 사익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기본 느낌, 왠지 모르게 개인의 희생도 있구나. 하지만 바탕이 개인이구나. 사익을 합한 거니까. 이해되죠? 자, 또 참고로 사익을 초월한 별도 초월했다고 왠지 느낌이 이상적이죠. 초월할 수는 없는 거잖아. 현실은 어때요? 타협하는 거거든. 현실은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릴 적에 꿈이 뭐였나요? 대통령. 또는 무슨 의사, 변호사. 굉장히 이상적이었지. 버트 현실은 어때요? 제발 공무원이라도 되자. 이거잖아 지금. 그치? 현실은 타협하는 거거든. 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이 나를 안 받쳐줘. 현실에 제약이 많아. 돈도 없어. 어디 가야 돼? 돈이 없어. 공부하려면 시간 필요한데? 없어. 타협하자. 그래, 공무원이야. 이거잖아 지금 타협. 자, 전체를 중시해. 여러분 개인을 중시해. 또는 개체주의. 집단을 중시해. 개인보다. 항상 이런 개인의 희생 전제가 돼 있어요. 하지만 개인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다양성 존중하고. 그렇죠? 자, 실체설, 과정설. 어디가 어떤 절차를 더 중시할까? 과정, 절차.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 그렇죠? 여러분 전체를 따지고 도덕적인 절대 가치를 따져. 절대적이야. 별 2개, 짝대기 하나, 절대적이야.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어. 당연한 거야. 최대한 이렇게 이해로 푸시면 돼요. 그러면 다 나머지가 풀리게 돼 있다. 그 많은 내용을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이해가 필요하고 이해가 하더라도 기본 개념에서 다 유추하면 되거든. 자, 책을 봐볼게요. 자, 실체설, 적극설 또는 규범설. 공익은 사역을 초월한 실체, 도덕적, 규범적 개념이며 공사역 간 갈등은 없다. 전체, 집단, 공익관은 상충될 때 당연히 공익 우선한다. 그래서 릴도 전체 극대와 절대가치 공유의 이구로 본다. 자, 넘겨보시면 반면 과정설은 소극설인데 사역을 초월한 건 없다. 공익이란 사역의 총합이거나 또는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다 라고 봐요. 굉장히 개인주의 입장에 바탕을 두고 있고 자유주의의 다원주의의 현실주의다. 민주적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릴도 절차를 강조한다. 절차. 적법, 절차, 준수.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됐죠? 자, 그쯤 받으시면 돼. 나머지는 더 유추가 쉬워져. 하나만 물어볼게요. 실체설, 과정설 어디에서 행정인의 역할이 더 중요할까요? 자, 뒤에 나올 텐데 여러분 다운주의의 정부는요 수동적 심판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나서지 않아요. 냅두는 입장이야. 냅두고 문제 터지면 그것만 풀어주는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가 행정인의 역할이 중요해요. 전체주의잖아 지금. 그렇죠? 어디가 공익의 개념이 더 추상적일까? 추상적이야. 초월한, 별도 추상적이잖아. 이렇게. 됐죠? 비교하시면 돼. 자, 참고로 절충설은 둘 다를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2번에 공공선택 이론은 소비자 이익이 공익이야 라고 보는 설이에요.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됐죠? 그 참고에서는 합의설이 나온 적이 있었다. 합의설만 체크. 소수의 이익이 아무리 강도가 높다 할지라도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이게 합의설이에요. 합의설. 그 정도까지만 봐놓자. 됐죠? 자,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정의거든? 자, 정의 볼 거예요, 정의. 자, 정의는 기본 개념은 분배 문제다. 공정한 분배, 공정한 배분 문제. 책 보시면 개념에 정의란 협동 생산된 재화의 공정한 배분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협동해서 만든 물건이 있어요. 재화가 있어요. 이걸 분배할 때 이만큼을 협동으로 생산을 했어요. 이걸 분배하고 싶어 지금. A1, A2, A3가 있고 B1, B2, B3가 있고 뭐 C1, C2, C3가 있어요. A1, 2, 3가 이만큼을 기여했고 B1, 2, 3는 이만큼을 기여했고 얘들은 이만큼을 기여했다면 자, A1, 2, 3한테 분배할 때 같이 해야 돼? 다르게 해야 돼? 같이 분배해야지. 기여도가 같으니까. 마찬가지 B1, B2, B3 같이 해야지. 근데 A, B, C는 달라야겠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하는 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분배적 정의야 이게. 그러니까 정의가 그런 거야, 정의가. 자, 1번 그 뜻이고 이건 참고하시면 돼. 사회 계약론 입장이다라는 말은 종종 등장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성에 따른 형태가 한정이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돼. 그리고 마찬가지 절대론이다 보시면 절대론. 그래서 책처럼 뭐 목적론이 아니고 절대론 이렇게 보시면 돼. 이 두 단어는 그냥 용어상 등장하는 개념이지 따로 틀리게는 안 만들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의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정의의 원리거든. 자, 정의의 원리 크게 두 가지. 제1원리, 제2원리예요. 1은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 원리예요. 한마디로 평등한 자유. 누구는 자유를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가 아니야. 똑같은 자유, 평등한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자유를 똑같이 누린다 해서 결과도 같을까? 아니, 결과는 달라.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면 그런 차등을 조정하는 원리예요. 제2 원리는 차등 조정 원리. 자, 차등을 조정할 때도 다시 기회 균등 원리가 있고 그다음에 차등 원리가 있는데 차등하더라도 최소 극대화에 맞게 차등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기본적인 자유평등. 자, A, B, C 등한테 다 똑같은 자유를 줘서 공무원 되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자유를 더 주고 덜 주고 없어. 똑같은 자유를 준 거야. 그냥 알아서 공부해서 공무원 되라 이거야. 그랬더니 자, 결과적으로 A라는 부류는 집에 그냥 여유가 있는 집이어서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인간을 공부해서 공무원 됐어요. 근데 B 부류는 또 B 집단은 상황이 좀 애매해서 알바하면서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 알바하면서. 그래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C는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먹고 살기 바빠서 공부할 여력이 없어요. 공무원은 남의 얘기야. 안 되는 거야. 일단 이제 결과적으로 B와 C는 늘 처져 있거든. A는 잘 나가는 집안이고. 그러면 이제 차등 조정해 줘야 돼. 이때는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그래서 B하고 C한테 기회를 줬더니 공부할 기회를 줬더니 B는 구제가 됐네. 근데 C가 여전히 구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는 이제 C 중에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C1, C2, C3가 있어요. C1은 월 가정소득이 뭐 10만 원이고 C2는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얘는 1000만 원이에요. 월 소득이. 그러면 누구한테 그러니까 차등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3명 중에 누구한테 혜택 주고 싶은 거야. 그건 차등이잖아. 누구한테 공직 하나 주는 게 공정한 분배 같아. 정의 같아요. C1한테. 아, 가장 불우한 사람한테 가장 크게 이익되도록 차등하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는 뜻이야. 이게 맥시민이야. 그러니까 maximize minimum, 최소를 극대화하자. 그러니까 최소, 제일 없는 사람을 가장 크게 이익되게 하자. 이게 최소 극대화 원리로 차등하자는 거지. 자, 이것만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빵이 하나 있어요.
빵을 갖다 주고 싶은 거야. 3명 중에 1명한테. 근데 1명은 배가 안 고픈 사람이고, 1명은 배가 부른 사람이고, 1명은 한 달 굶은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빵을 줘야 돼? 한 달 굶은 사람한테. 가장 불우한 사람한테 가장 큰 혜택 되게 차등이야. 그게 정의롭다는 뜻이에요. 이게 차등 원리야.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1 원리는 뭐라고? 기본적인 자유평등. 2는 차등 조정 원리인데 다시 나누면 기회균등과 차등 원리고, 차등하더라도 최소 그때와에 맞게 차등하자. 자,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원리 간 관계는 1이 항상 2보다 앞서야 돼. 그리고 이 중에도 기회균등이 차등보다 앞서야 돼. 합치면 1, 2 자기차. 이렇게 자기차. 1, 2 자기차. 알았죠? 1, 2 자기차. 1, 2 자기차. 즉 차등하더라도 기회균등이 먼저라는 거예요. 차등 원리보다도. 중요한 순서. 여러분, 시험은 거의 다 이 순서를 물어봐요. 이랬네? 1, 2 자기차. 맥시민. 이게 바뀌어서 미니맥스 안 돼. 맥시맥스 안 돼. 미니민 안 돼. 뭐라고? 맥시민. 맥시마이즈 미니멈. 이렇게. 자, 한계도 있다. 자, 무지의 배일이 무슨 말이지? 무지의 배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무지에 쌓인 상태에서의 합의한 것이 공정하다 보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최소 극대화가 보장이 안 된다는 말도 한 번 하고, 이건 좀 이따 따로 볼게요. 그리고 정의 원리는 한마디로 중도예요. 이거는 자유 입장이고 이게 평등이야. 자유와 평등의 절충인 중도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요. 이해됐나요? 자, 문제 98%는 이 내용이야. 1, 2 자기차, 자유평등 중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죠? 1, 2 자기차, 자유평등 중도. 이 내용이 98% 시험에서는. 나머지 그 1, 2%가 이런 말 나올 때 좀 고민할 수 있어요. 자, 무지 몰라요. 무지의 배에 쌓인 상태야. 자, 무지의 배에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최소 극대화 원리에 합의할 것인가 이거야.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지금 10명이서 단체로 해외 여행을 하려고 하는 거야. 배를 타고. 그러면 배 타고 가다가 난파돼서 무인도에 표류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규칙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야, 뭐 봐봐. 우리 혹시 난파돼서 섬에 갇히게 되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고개를 잘 잡는 사람, 누구는 나무를 잘 타는 사람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합의하기를, 야,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가 난파하게 되면, 표류하게 되면 무조건 제일 아프거나 제일 약한 사람을 먼저 돕자라고 이제 합의하려고 한다면, 뭐냐면 무지의 벨 상태에서 하는 것이 또 공정한 규칙 아닐까? 내가 그 상황에서 유리할지 불리할지 안다면 내가 선뜻 그런 것에 합의를 안 해요. 내가 불리한데 왜 합의를 해요? 유리한데 왜 합의를 해요? 내가 유리한데. 손해볼 수 없는 거잖아. 근데 모른다면 합의한다는 거야. 가장 약자한테 하자는 그런 의견에. 근데 비판하기를, 야, 모르는 상태에서 꼭 그렇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자,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인데, 자,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몰라도 전혀 관계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원리간 관계, 그리고 한계,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자, 책을 볼 거예요. 자, 이번에 정의의 2가지 원리. 용어만 참고하실게요, 여러분. 자, 원초적 상태. 무지의 배일이야. 모르는 상태. 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하는 규칙이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공정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알아셔야 돼. 여러분과 나랑 얘기합시다. 자, 이걸 던져서요. 이게 누우면 내가 이기는 거고, 이게 서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자, 모든 재산을 걸고 내기합시다. 할래, 안 할래? 내기. 안 할 거지. 내가 유리하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나한테 유리할지 여러분 불리할지 안 하면 절대 합의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를 때 합의한다는 거지. 원초적 상태.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비판하지. 그런 상태 누가 합의냐 이거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내용이니까.
1원리. 내용 보시면 모든 사람은 자유를 인정받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면서까지 인정은 못해요. 않는 한도 내에서 부정한다. 두 번째는 차등 조정이다. 기회균등. 두 번째는 차등 원리. 차등하더라도 어떻게? 맥시민 원리에 부합하게. 최소 그때와의 부합하게. 관계. 1원리가 2원리의 우선. 이 원리도 기회균등이 차등보다 우선한다. 보시면 돼. 됐죠? 자, 넘겨보시면 자, 한 개는 마지막 거 보시면 돼요. 우파와 좌파의 비판인데 일단은 롤스의 정의로는 1번에 동그란 1번에 끝에 보시면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다. 그래서 우파로부터 밑줄 밑에 좌파로부터 밑줄 바로 밑에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좌파와 우파의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되죠? 이게 정의의 원리예요. 정말 문제가 많아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의의 원리, 1, 2, 자기차. 한 개는 자유평등의 중도. 그렇게 알면 돼. 자, 지금 배웠던 공익의 학설도 두 가지. 실체설, 과정설 비교 잘 하시면 돼.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정의론도 원리, 1, 2. 그다음에 자기차. 자유평등의 중도, 정도. 나머지는 그나마 좀 추가한다면 플러스가 맥시민 원리고 더 가면 용어상 아까 우리 사회기양론, 절대론, 원초적 상태, 무지의 배일 정도만 추가로 용어만 참고하시면 돼. 내용보다도 용어만 그러면 다 풀 수 있다 보시면 돼. 됐죠? 워낙 중요하니 여러분 복습을 꼭 해서 잘 정리하시고 왼쪽, 오른쪽 날개 있는 문제, OX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워낙 중요하니까 다 검토를 꼭 해 놓으셔야 돼. 아셨죠? 자, 좀 쉬었다가 볼게요. 평소 내용 좀 많이 있으니까.